또 이제 분계 나와요, 여러분들. 자, 보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한 4, 5개 풀 거거든요. 4, 5개. 나중에 시간 되면 4, 5개 풀 건데, 그때 보면 실제 이제 당락 좌지우지하는 게 이론이에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죠? 그런 애들을 이제 틀리면 2점씩 계속 까거든요. 그게 이제 30점 까이면 그러니까. 자, 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실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 안 되면 실기 안 되잖아요. 되게 분계 같은 거. 자, 보죠. 자, 유형자산의 정의. 자, 일단 우리가 유형자산은 어떤 목적이냐면 사용할 목적,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그래서 시험에 가끔씩 다음 중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사용할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이니까 형태가 있어야 돼요. 유형. 자, 그리고 우리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은 어떤 자산이냐면 유동자산이었지만 지금 하는 유형자산은 뭐에 해당되는 자산이냐면 비유동입니다. 비유동자산. 그렇죠? 그럼 비유동자산이니까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목적이어야 돼요. 이렇게. 예.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개정 과목 하나를 좀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 토지하고 건물 있죠. 토지하고 건물이 우리 회사가 사용할 목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면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개정 과목을 따로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부동산이라 하죠. 토지, 건물, 부동산이라 하잖아요. 부동산을 산 이유가 뭐냐면, 이거 좀 오랜 기간 가지고 있으면 영끌 왜 했어요? 왜 사람들이 영끌? 올라간 팔려고. 그죠? 그럼 이건 사용할 목적이에요? 아니면 이쁜 말로는 시세 차익 얻을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쁜 말로는 시세 차익 얻을 목적, 나쁜 말로는 투기. 근데 회계에서 투기할 목적은 그럼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시세 차익 목적, 그 투자 목적에 토지나 건물 있죠. 얘는 개정 과목을 뭐라고 하냐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알죠?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토지하고 건물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사용할 목적일 때만 쓰는 거고, 물론 잘 내는 건 토지 건물이에요. 사용할 목적. 근데 혹시라도 이제 회계 2급은 잘 내는 편은 아니지만 나중에 위로 올라가면 이거 장난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샀다라고 하면 개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 써야 돼. 이건 개정 과목입니다. 네, 주실 겁니다. 한꺼번에. 자, 그리고 말문제. 근데 우리가 부동산 매매하시는 분들은 토지하고 건물이 뭐예요? 판매 목적이죠. 판매 목적이니까 당연히 재고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건 당연한 거. 판매 목적이니까 이것도 대비하시고. 자, 그다음 유형자산의 예시인데 구축물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할게요, 여러분들.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뭐 거기가 원자력 발전소가 막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희 건물이다 이러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발전소 같은 거. 그죠? 근데 이제 건물 모양인데 약간 우리가 하는 뭐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은 아닐 때 다 구축물이라 불러요.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기계는 설명했고요. 차량 운반고 설명했죠? 예전에 비품도 설명했고. 자,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 설명할게요.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자산을 취득할 때는 외부에서 사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인테리어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인테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학원하고 좀 달라요. 원장님이 다 인테리어 하셨거든요. 되게 많아요. 혼자서 막. 그리고 여기는 원장님 또 컴퓨터 만져요. 본인 고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비용이 덜 나가죠. 왜냐면 불러서 하는 것보다 본인이 고치는 덜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조명 저거 뭐지? 저 조명도 본인이 다 직접 만드셨고. 저거 있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불 이렇게 들어오면 본 다 하신 거예요. 사와가지고. 참 멋진 분인데 아니에요. 점점점. 아무튼 누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뭐냐면 근데 원장님이 건물 짓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인테리어 같은 거 할 줄 아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지을 줄, 물론 아파트 말고 오해하지 마시고 아파트는 못 지어요. 그냥 이거 작은 그 목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전원주택 같은 거. 자, 그러면 내가 건설업자는 아니지만, 우리 회사가 건설업체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필요한 뭐 선풍기나 비품 이런 것들 있죠. 내가 필요한 뭐 저기 목조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요. 만들고 있으면은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드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요. 즉 내가 필요한 유형 자산을 사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려면 지출해야죠. 뭐 철근 같은 거 사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건물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건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지만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은 완성이 됐을 때 쓰는 거예요. 완성이 되기 전에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잠깐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애가 있어야 되겠죠. 임시적인 애. 그거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장님 예를 들어가지고 목조주택을 짓는데 1억을 쓰셨어요. 그럼 그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속 잡는 거예요. 1억으로. 잡았다가 목조주택이 완성이 된 거야. 그럼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을 빼요. 왜냐면 건설 중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건설 중인 자산을 빼서 건물로 대체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건설 중인 자산 여기에요. 유형 자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맞아요. 근데 아직 완료가 되진 않았어. 그럼 잠깐 임시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컴퓨터, 특히 컴퓨터 업자는 아니지만 컴퓨터 되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부품 같은 거 사와가지고. 맞죠? 그럼 그분들도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슨 건설 중이니까 건물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실제로 내가 필요한 유형 자산을 내가 만들고 있어 다 써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 주로 건물 가지고 많이 출제하긴 하지만. 그죠?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 감가상각이라고 보이세요? 요 감가상각이 회계에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시험에서 이론, 실기 다 잘 나와요. 그거는 아마 내일 해야 될 것 같고요. 감가상각이 뭔지 설명 좀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건물이나 차나 기계 이런 것들 유형자산이죠. 사용하다 보면 애가 낡아지죠. 그래서 조금씩 애가 마탱이가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의 특징은 사용하는 자산이 사용 목적의 자산이니까 사용했다와 썼다는 같은 말 다른 말. 화장지를 사용했다와 화장지를 썼다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 이거 회계 아니다 여러분. 맞죠? 그럼 썼으니까 뭐 해야 돼? 비용 처리해야지. 맞죠? 그래서 사용 목적인 유형 자산하고 무형 자산은 우리가 사용하니까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감가상각 비라고 하거든요. 감가상각 한다라고 해요. 그죠? 아무튼 근데 토지 보시면 여기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한다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토지는 사용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여러분 뭐야? 경기도 여러분들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단군 1회 때부터. 그죠? 지금 역사 시간이 아니라 즉 사용 기간이 무한대. 그러니까 비용 처리 그럼 무한대로 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이런 거 잘 내요. 말 문제로. 맞죠?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어야 아직 사용 못해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감가상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나중에 목조주택 완공되면 그때 감가상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대비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좀 계정 과목 설명했고요. 중요한 게 얘예요. 별표입니다. 우리가 그 취득원가는 제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다 해서 얼마 주고 샀니 이 논리 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은 그렇게 계산 문제로는 많이 출제하지만 분계로는 그렇게 출제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여기는 계산 문제 잘 내고 말 문제 잘 내고 그 다음에 분계도 잘 내요. 여기요. 그러니까 꼭 대비하시란 얘기예요. 워낙 중요해. 여러분들 다 중요하대. 그래요. 회계 2급은 재무 회계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중요한 애들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좁은 편이에요. 자, 보죠. 자, 여기에요. 우리가 취득원가라는 게 얼마 주고 샀니고. 맞죠? 그래서 여기
총 매입 금액. 뭐 예를 들면 내가 저기 차 있죠? 차 3천만 원 주고 샀대요. 그럼 3천만 원이 일단 그 잡채잖아, 매입액. 그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좀 이따 할 거지만 취득세 내대, 취득세. 그럼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지만 우리 회사의 차량으로 인정을 해, 나라에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차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취득세도 좀 이따 하겠지만 해당 차량에 더하지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다 해서 얼마 주고 해당 자산을 산이라는 논리 똑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 주고 빼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취득 부대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점은 너무 많이 했어. 이미 했죠, 이거. 매입할 때 수수료. 그죠? 그 다음에 운송비, 하역비, 이건 재고 자산에서도 했어요. 왜? 삼성전자도 기계 사거든요. 반도체 만들려면 기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 외국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쪽이 국산화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저기 일본이나 아니면 네덜란드나 이런 데 수입하고 미국이다. 좀 그럼 당연히 수수료 줘야 되고 운송비 나가고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기계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맞죠? 그리고 설치까지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설치비도 시험에 냅니다. 당연한 거예요. 설치비도 이것도 설치하느라고 쓴 거니까 기계 장치에 취득금까지 더 해야 돼. 회계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려면 설치 깔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 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수수료 비용이 아니에요. 왜? 대표적인 게, 우리 여러분 건물 같은 거 사실 때 공인중개사 분이 중개를 안 거치면은 여러분들 소유권을 인정 안 해줘요. 사실 때 건물. 반드시 중개 거치도 되어 있어요. 구조가. 사실 때. 중개 안 받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알죠? 전 딱 저렇게 하고 나라 인정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이가 부동산 살 때 뭐 꼭 보라고 해요. 어머니들이. 담보 잡혀 있는지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지 보라고 가끔씩 하시죠. 저당권. 누가 거기에다가 담보 걸어놨는지. 맞죠? 왜냐면 저당권 걸려있고 사면은 큰일 나거든. 만약에 전 주인이 그거 못 갚으면, 만약에 빌린 은행에서 대출한 게 있는데, 그거 못 갚으면은 이제 넘어가잖아. 나는 샀는데. 그래서 항상 저당권 잡혔는지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걸 확인해 주시는 분이 법무사분들. 등기 여부. 그렇죠? 그럼 법무사분한테 수수료 내는 것도 내가 나의 소유권 인정받기 위해서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내고, 그 다음에 법무사분한테 우리가 수수료 내는 거니까. 맞죠? 내가 우리 회사로 따지면 우리 회사가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 지출해야죠.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건물에 취득원가에 더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취득이에요, 취득. 얘가 만약에 임차하는 거면 그때는 비용 처리하면 돼요. 왜? 임차하면 그 집이 내 거예요? 딱 임차하고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미친놈이야. 그죠? 취득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임차할 때 수수료 내면 그냥 비용 처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자, 여기요. 취득세 및 등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자고로 여러분들 제자는 이미 많이 좀 봤었죠? 매입 재비용이라고 해서 여러 비용.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 유념하실 게 있어요. 조심하실 게, 자, 보세요. 하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있죠? 여러분, 재산세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같은 거 가지고 있으시면 6월 1일자로 재산세 내세요라고 고지서 날라올 거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혹시나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면 그 부모님이 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응? 그래, 진짜 여러분 믿어줘. 그 다음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1년에 자동차세 2번 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세. 그럼 이거는 자동차나 건물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에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에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건데,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내는 거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날라와요. 그럼 취득세는 매년 날라와요. 취득할 때 한 번만 내요. 한 번 내고 끝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매년 보유함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아셨죠? 그럼 이거는 취득이 끝난 거잖아. 보유한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미 취득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취득 부대 비용은 해당 자산을 우리 회사가 원하는 상태나 원하는 장소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다라고 했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원하는 상태나 원하는 상태나 원하는 장소에 이르렀으면 그 이후의 지출은 그냥 비용인 거예요. 자산 취득 끝났거든. 맞죠? 상품이 공장에 왔어. 그럼 끝난 거잖아. 더 이상 그러면 지출하는 거 이제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같은 세금은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 내는, 즉 취득이 끝난 이후에 내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이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세금을 비용 처리하는 개정 과목을요, 세금과 공과라고 합니다. 줄인 거예요. 세금과 공과금을 줄인 거예요. 세금과 공과금 줄인 겁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짜증이 나냐면, 여러분 공과금 하면 어떤 생각나요? 공과금.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일상생활에서 공과금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회계에서는 공과금이 다른 말이에요. 뭐냐면 공과금이요, 세금은 아니에요. 세금은 아닌데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을 우리가 회계에서는 공과금이라고 해요. 개정 과목을. 공과금.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 벌금을 우리가 회계에서는 세금과 공과라고 하거든요. 벌금을. 우리가 벌금 내려갈 때 나 공과금 내려간다 그래, 일상생활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회계는 왜 공과금으로 볼까요? 세금은 아닌데 강제적으로 내야죠. 벌금, 과태료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라고 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 내일 밑줄 칠 거지만, 그래서 회계에서의 공과금은, 회계나 세법 있죠? 회계나 세법에서의 공과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의 금액을, 지출을 다 공과금이라 불러요.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들? 왜요? 라고 하시면 안 돼. 회계에서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가 만약에 무역하는 회사야. 그 무역단체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무역단체 내는 회비, 강제적이에요, 선택이에요? 강제예요. 그것도 그래서 세금과 공과 이렇게 처리해요. 이거 공과금 아니잖아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회비 내는 건데, 나 공과금 내려간다 이러진 않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회계에서 공과금이 강제적으로 내는 거니까. 자, 됐고. 자, 그러면 관련된, 일단 몇 개 더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분개 맡겨볼게요. 해보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뭐냐면, 여러분들 테스트 하는 거, 테스트. 자, 들어보세요. 우리 유형자산은 비싼 애들 진짜 많아요. 그죠? 토지, 뭐, 건물, 기계가, 얼마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뉴스 같은데 보면 1,000억짜리도 기계도 있어요. 반도체 기계, 뭔가, 미세 공정할 때. 비싼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싼 애가 기계 장치를 삼성전자가 1,000억 주고 사왔어요. 반도체 기계를. 근데 그 기계 바로 돌려요? 아니에요. 일단은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줘야 돼. 왜냐하면 그 네덜란드에서 사오면 네덜란드에 그 기계 만지심을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본인 혼자 잘 가동해보세요 하고 1,000억짜리 팔고 배를 째면 어떡해. 같이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 만약에 정상 작동 안 하면 다시 1,000억 돌려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쓰는 비용 우리가 시운전한다. 테스트하는 데서 쓰는 과정 우리가 시운전한다. 시운전. 알죠? 자고로 운전은 자동차만 운전한다라는 표현 안 써요. 기계도 운전한다라고 합니다. 알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쓴 거를 시운전비라고 해요.
맞죠? 그럼 쉬운 전비는 이것도 쓰면 기계장치 더 할까요? 토해야지. 왜? 유형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수죠. 그렇죠? 그럼 회계에서는 이것도 기계장치에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빨리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 회계에서는 이 문구가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 회사가 원하는 상태 또는 원하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발생하는 원가가 자산이 돼야 된다. 요거. 자, 근데 혹시 여러분들 시제품? 시제품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 단계에서 나오는 제품을 시제품이라고 해요. 그건 그 일반 조금이라도 가격 받고 팔 수 있거든요. 시제품 나오면. 왜냐면 그런 거, 뭐 철 같은 거 뽑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제품이 나오면 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제품 매가액은 이렇게 됐어요. 시제품 매가액은 취득 원가에서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거에 그냥 만약에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200만 원을 썼대요. 근데 쉬운 시제품이 나와서 10만 원에 팔았대. 그럼 순수하게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얼마 쓴 거예요? 190, 200 썼지만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시제품 나와가지고. 그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190만 원 지출한 거잖아요. 되세요? 아니, 여러분들 시운전 하는데 일단 200 썼다고. 썼는데 시제품이 나와서 팔아서 10만 원을 받았대. 그럼 순수하게 190 쓴 거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아, 오케이? 할 말이 없는데, 이거? 이거 왜 고민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맞잖아, 190. 거기서 뭐네, 요거. 즉, 순수하게 지출된 금액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라는 표현을 이따구로 표현해요. 일단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쓴 거 더해 200만 원. 그리고 시제품 매각에서 돈 들어왔니? 그건 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190만 원 더해라는 뜻이잖아, 그냥. 방금 사야 따지면. 200만 원 더해. 대신에 10만 원 빼. 그냥 순수하게 지출한 금액만 더해 이 뜻이에요, 그냥. 아셨죠? 네. 여러분 이 생각하시더라고. 선생님 왜요? 팔았는데 수익 아니에요? 유형자산은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기계장치 그 시제품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수익 안 잡아요. 가요키? 만약 이게 상품이면 우리가 수익으로 처리해야 될 상품이 재고자산. 그래서 그러셨구나. 왜 수익이 아니지? 생각하셨구나. 그죠? 자,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속죄위물. 음. 자, 숙제 유인물에 27페이지 가보실래요? 27페이지. 자, 27페이지에 2번하고 5번 해보실래요? 2번하고 5번. 그러니까 1번, 2번, 5번. 1번, 2번, 5번. 27페이지 1, 2, 5.
여러분 다신 것 같은데 1번 몇 번이에요? 1번. 여러분들 이거잖아. 사용 가능한, 사용할 목적, 물리적 형체. 그죠? 보면 이거 유형자산 얘기하는 거죠? 유형자산인 거 뭐예요? 2번 비품? 그 다음에 2번은 뭘까요? 2번 답은 3번이에요, 3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 여기. 자, 토지를 1억 주고 샀죠. 근데 여기 보세요. 취득 및 등기와 관련된 비용이 뭐예요? 토지를 취득하면서 쓴 거. 우리가 토지는 등기를 해야지만 우리 회사 소유가 되잖아요. 우리 회사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취득세라는 것과 등기를 해야 돼. 이거는 토지의 취득원가, 취득 부대 비용이다라는 뜻이에요. 30만 원은. 맞죠? 취득 부대, 이거 비용이라고, 비용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빨리 다해서 얼마 주고 샀니 이 논리보다 다해서 얼마 주고 샀니 이렇게 하면 좀 은근히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이건 여러분들을 좀 뭐라고 초심자분들을 배려한답시고 선생님들이 하는 거고, 맞죠? 실제로는 취득 원가라는 게 방금, 맞죠? 토지를 내가 유형자산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면 1억 주고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소유권 인정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해서 1억 3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잖아요. 근데 조심하실 게 토지는 상품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재고자산을,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죠. 그럼 상품이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아닌 걸 매입하고 어음 발행했을 때 미지급금이에요, 이거. 우리 좋았잖아. 그럼 왜 그래? 우리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 상품 아닌 걸 매입하고 어음 발행하면 미지급금, 상품 아닌 걸 외상으로 사도 미지급금. 안 중요하니까. 재고자산, 판매 목적인 자산이 아니면 안 중요한 자산이 주주한테 선생님 저는 토지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이고 주주요. 주가에 영향 주는 건 판매 목적인 자산이에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안 준 게 있어요 라고 통합한다라고 했죠. 미지급금.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됐죠? 다시 리마인드 하시고, 그래서 꼭 외상하고 어음 나오면 여러분들은 상품인지 아닌지를 꼭 째려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요즘 계산 문제 좀 많이 풀어가지고 잠시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은 뭘까요, 여러분들? 아이고, 하나 안 배웠구나. 죄송합니다. 아이고, 배웠어야 되는데. 그럼 차량 운반구 계정 차변에 기입할 수 있다라는 건 차량 운반구라는 게 증가하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자산이 차변이면 자산이 증가하는 거지. 네? 그죠? 그러면 기억 맞아요? 취득세 구입, 차량에 대한 취득세 구입하면 차량 운반구 차변에 오는 거 맞아요? 맞지? 취득세도 마찬가지, 아까 그랬잖아. 취득세 내면 차량의 소유권 인정받으려면 취득세 반드시 내야 된다고. 오케이? 예. 그래서 이 문장이 뭐냐면 차량 운반구가 자산이가 차변이잖아요. 그럼 차량 운반구에 더할 놈 얘기하면 더할 놈. 그럼 취득세 더한다고 했잖아. 아까 자산 취득과 관련돼 있는 세금이니까. 기억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자동차세는 비용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차를 취득하는 단계 구입 후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고로 디귿 할 건데, 이거 기억 디귿이 답 2번입니다. 이거 깜빡했어. 이거 내일 배울 건데, 지금 미리 해버렸네. 자, 뭐냐면, 차량 구입 시 자동차 보험료 지급했대요.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료 매달 내요? 아니면 한 번만 내고 끝나요? 응? 자동차 보험료 1년에 한 번 내요? 매달 나가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에 통합해서 내는 거지. 그 원래 매달 지출을 한 번에 내는 거잖아요. 보험료가 매달 내는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 진짜? 난, 그래요?
4대 보험료도 한 달에 한 번씩 내지 않아요? 4대 보험료도? 어, 보험료, 암보험료 같은 거 있잖아. 생명보험료 같은 거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내요? 한 번에 다 종합해서 몇 배? 아, 그러니까 한 번, 그건 통합이고. 원래 나누면 매달 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죠? 오케이,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매달 내는 거니까 우리가 취득 단계에서 내는 건 맞지만 취득 단계 딱 한 번만 내야 우리가 자산에 더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차량 구입할 때 자동차 보험 내고 그다음부터 안 내 보험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 안 배웠는데 이건 내일 배우시면 이해될 겁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 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분계. 어디냐면 29페이지. 자, 29페이지에 12번. 아, 29페이지 13번, 죄송해요. 13번을 13번. 29페이지 13번. 분계. 11월 11일이라 되는 거.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거면 실기 때 잘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으로 분계할 때는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기 이런 거 무시하세요. 우리 실기 때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밑줄 쳐놨는데 이거죠. 내가 토지 5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짜리 토지를 구입했어요. 5천만 원에 구입하고 당좌 수표를 줬으니까 당좌 예금 줄어야죠.
맞죠? 우리 당좌수표를 받으면 현금이 증가하고 당좌수표를 주거나 발행하면 당좌예금 잔고가 줄고요. 근데 핵심 요거예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우리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일단 중개사 분한테 중개수수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지만 우리 회사가 이 토지를 우리 회사 소유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즉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쓰세요. 중요해. 그냥 퉁치지 말고 50만 원도 토지에 더하고 60만 원도 토지 더하셔야 돼. 아시죠? 이게 되시겠죠? 뭐 그럼 금액은 여러분들 뭐 5,110만 원 나오겠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할 때 어차피 손으로 분께 끊는 건 채점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취득 부대 비용은 더한다라는 느낌 주려고. 그렇죠? 현금은 일단 110만 원, 이건 느낌 안 주셔도 돼. 현금 110만 원 아닌 거니까. 그리고 당좌 예금에서 5천만 원 감소하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잘 나와요. 이거 취득세 이런 거 잘 보시면 아시죠? 꽤 많이 나오죠, 이런 거. 취득 원가 잘 나와요. 말 문제도 잘 나오고 계산 문제도 잘 나오고 심지어 분계도 잘 냅니다. 유형자산은.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여러분들 한 1교시까지 이론하고 2, 3교시는 한번 실기할 거예요. 그렇게 할게요. 마치 수고하셨어요. 내일 뵐게요. 네, QR 찍어주시고요.